지하 2층인데 여기에 떨어졌어요. 내려왔어. 팬룸이 있고. 지난번에도 이 공간이 있었나? 이렇게 해서 창고가 크게 나왔네. 그러나 램프 밑에는 높이가 낮은 그런 창고가 되겠네요. 주차는 15대 넣었고. 이제 여기는 방화문이 있어야 되겠지. 기계실 드라이어요. 홀 드라이버. 이건 뭐 한쪽은 막아서 서로 공기가 안 통하게끔 하는 게 좋겠지. 뭐 그런 대로 정리가 됐고. 자, 1층에 가면은 내려왔다. 이렇게 해서 또 내려간다. 12대. 그래서 지하 2층에서는 창고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차로가 되니까 창고가 안 되네. 음, 방화문 만들어줘야 될 거고. 키고. 음, 이게 반지름이 얼마지? 원의 반지름이? 얼마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6m 아니에요? 이게 몇 대 이상일 때 6m지? 하나는 5m 이상짜리가 있는데, 몇 대 이상일 때. 50대. 이하인 경우는 5m, 이상인 경우는 6m. 오케이. 그런 거 이제 머릿속에 딱 넣어놔야 시험장에 가서 당황하지 않고 딱 써주는 거지. 이 R 이꼬로 뭐 6m, 6m라든가 이렇게 딱 써주면은.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믿음이 가면 심사위원도 나머지는 또 신뢰를 하고 들어가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아, 기계실, 전기실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뭐 EPS나 아니면은 PD나 이런 걸 들어가면 뭐 위치는 괜찮고. 1층에 올라왔다. 아, 전체적인 바닥 면적에 비해서 이 대계단의 폭이 너무 크게 잡혀 있는 것 같아. 음. 요거는 이제 뭐 보안 관계인가?
오케이. 카페테리아, 센터장실, 지역 창업지원실이라고 하는 실을 통해서 센터장실을 들어가고 하는 게 나는 좀 보기에 못마땅해. '창업지원실이 좀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독립공간으로 구획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회의실, 창고. 여기 문짝이 달려 있다는 얘기는 가만히 있어 봐. 이 사무실 영역에 별도로 이렇게 화장실을 또 따로 만들어 줬네, 여기에. 어? 아, 휴게실이구나. 휴게실이 남녀가 이 창문이 없는 먹방에 넣어 놓는 게 마땅치가 않아. 이게 아마 그 지침에도 나와 있었겠지만은 채광 통풍이 좋아야 되는 걸로 뭐가 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침에. 그 점이 문제고, 1 층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는 것이 문제고, 그다음에 이 카페테리아라고 하는 놈이 카페테리아라고 하는 놈이 지침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에 뭐 6 인실, 10 인실, 15 인실 이러한 그 창업 공간하고 어 그다음에 거기에서 주로 많이 쓰여져야 될 것 같아. 이놈 지침에서는 카페테리아하고 또 뭐하고 뭐하고가 이렇게 연계되도록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카페테리아가 1 층에 동떨어져서 홀로 있는 게 이따가 내 걸 보면 알겠지만은 그 점에서 쪼끔 연계가 주로 사용하게 되는, 물론 인제 여기 방문자도 카페테리아로 올 것이고 여기에 입주하고 있는 어 사람들도 이제 많이 이용하고 할 텐데 평면 연계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럴 거고, 사실 뭐 외부 인력이 뭐 채광을 좀 하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너무 지금 협소한 데다가 우겨 넣어 가지고 남녀 분리도 안 되고, 그래서 뭔가 좀 어 공간이 좁고 그러네, 외부 인력이. 용인 용역원실이. 인제 여기 와서 보면 이제 이게 시원한데,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너무 비중을 크게 잡고 있지 않나, 평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인제 여기에 올라온 건데 여기가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1 층으로. 내려왔는데 요게 이제 그 도로 사업소구만. 도로 사업소가 요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 모니터가 일로 놓이는 건가?
뭐 이 한 자리가 더 필요하겠네. 둘 넷 여섯 개 12개 13 명이 앉아서 보게끔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놓으려면은 여기가 전광판이 여기가 있고 이 사람은 또 뒤로 앉아서 안 좋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고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앉고 이렇게 앉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전광판을 일로 두고 전광판을 일로 두고 요렇게 앉는다든가 고런 게 필요해 보이고 서버실이고 회의실이다. 음 이렇게 되면은 회의실을 여기 문을 닫고 이거는 안쪽으로 열리는 게 좋고 회의실 문을 이렇게 여는 게 낫겠네. 여기도 너무 협소해 보이고 화장실 남녀의 락카 있고 발 샤워다. 좁아. 그러니까 이게 면적을 크게 차지하니까 인제 나머지 부분에서 좀 작아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그다음에 이것도 시원하게 오픈되는 거는 좋은데 오픈되는 것을 면하는 구간이 여기 요거라서 뭐 1 층에서는 뭐 상관이 없겠는데 2 층에 오픈되는 부분이 너무 어 좁아서 물론 이것도 창문에 의해서 오픈되는 게 인제 표시가 좋기는 하겠지만은 고런 느낌도 좀 들고 여기도 보안 관계에 뭔가가 있는 모양이네. 음. 그리고 이게 통로가 이게 엘리베이터 이렇게 와 가지고 여기 가서 막혀 버리는데 이게 막다른 골목이 돼 버려 내려가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한 이 정도 했으면은 이게 뭐 이렇게 통로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일로 출입도 되고 이것도 좀 커져서 뭐 이게 썩 좋아질 건 없네. 화장실이 여기 구석에 있어서 음. 음. 이 전체적으로 이 평면적이 내 거보다 많이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 봐서 어 그러니까 이게 크게 시원하게 뚫린 건 좋은데 그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협소해져 가지고 그다음에 이 도로 사업소 이 전체 면적이 지침에서 요구하는 어떤 기준 면적에 맞는 건지가 쪼끔 의심스러워 좀 적어 보여. 10 인실, 6 인실, 10 인실. 지침에는 6 인실, 10 인실, 15 인실 요렇게 돼 있지. 요렇게 돼 있으니까 음 가구 배치할 때도 인제 이게 인제 공유 오피스나 뭐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참 이제 이런 그 공간 이 통로 부분이 여유 있게 돼 있는 것이 어 가운데에 이렇게 책상이 너무 기계적으로 딱 배열이 돼 있으니까 '별로 재미없어 보인다.' 하는 생각이 들고 만일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마치 개인 공간처럼 낮은 칸막이로 구획을 한다면은 어떨까 이런 하는 생각도 좀 드네. 음.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 사무실 내부의 내부의 레이아웃, 그다음에 이 가구 배치 요런 것도 평소에 많이 신경을 써 놔야 현상 설계할 때도 그렇고 시험 칠 때도 그렇고, 시험 칠 때 뭐 가구 배치까지 하기는 어려울 거야, 시간이. 그렇긴 한데 혹시라도 시간이 돼 가지고 남들하고 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구 배치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떨렁떨렁 뭐야 가운데다 이렇게 배열해 놓지 말고 좀 더 조직적으로 가구 배치를 하면은 봐서 보기도 좋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가구 사이즈 예를 들면은 뭐 책상은 뭐 750, 750, 뭐 900, 내지는 요거 1200 내지는 1500, 1600 뭐 이런 정도, 이런 치수 알아두고 의자 치수 뭐 500에 500 내지는 600에 600, 뭐 조그만하게 한다고 하면 450에 450, 이런 거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음. 그리고 인제 여기에 보니까 특이한 게 엘리베이터의 코너의 부분을 이렇게 꺾었다든가 계단실을 이렇게 꺾었다든가 하는 것들이 구조적으로 볼 때는 음 강성이 부재의 강성이 좋아지니까 괜찮고, 그리고 계단 내부에서도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꺾어 주면은 내부에서도 공간이 어떤 정리되어 있는 느낌도 들고, 물론 뭐 직각으로 해도 이상할 건 없지만은 이거는 구조적으로는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음. 음. 기둥 대신을 보완한 거지.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데. 음. 자,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배치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도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이렇게 흘러가고 그 뭐 예를 들면 필지가 이렇게 뭐 있으면 건물이 인제 이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나란하게 내지는 뭐 이렇게 어떤 질서정연하게 매스들이 서게 되는 게 인제 그 가로 풍경일 텐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건물이 이렇게 뚝 이게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꺾어졌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배치에서 너무 좀 뭐랄까? 어떤 가로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그런 배치 모양이 돼 가지고 쪼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치 계획을 먼저, 배치 계획이나 토지 이용 계획이나 이거를 해 가지고
어떤 어떤 자세로 건물이 앉을 건가? 건물의 자세가 어떨 것인가? 요거를 고민하고 그다음에 인제 평면 계획도 하고 인명 계획도 하고 단면 계획도 하고 뭐 동선 계획도 하고 뭐 주차 계획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좀 출발이 좀 잘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내 생각에는. 그리고 자, 이 15 인실 뭐 6 인실, 10 인실 이런 것들의 실과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는 독립 공간으로 보고 얘는 오픈된 것으로 해서 이렇게 개별 테이블이 놓여지는 걸로 이렇게 구분한 건가? 이 뭐 출입문이 닫혀 있는 상태냐 열려 있는 상태냐 요 차이인가? 뭐지 이게? 개념 차이가? 음. 그러니까 내가 방금 얘기한 그대로네. 닫힌 공간이냐 열린 공간이냐 반 열린 공간이냐 이거네. 그런데 지침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이거 15 인실, 10 인실, 6 인실 이거는 뭐라고 써 있더라? 독립 어쩌고 돼 있었지? 어. 그런 건데 그렇다면은 글쎄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리 배열도 이거하고는 좀 차별화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야, 내 얘기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코워킹이네. 코워킹 왜 이렇게 많지?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 어. 그래서 하여튼 언뜻 보기에는 뭐 문 달리고 안 달리고의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 가구 배열로 봐 가지고는. 그래서 이 독립 공간에는 가구 배치도 좀 독립적으로 해서 어 누구나 이게 자기의 독립된 내 방을 갖고 싶어 하거든, 이 창업자들이 보면은. 그게 인제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단독으로 어떤 건물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자기 사무실로 쓰는 게 제일 좋은데, 인제 그 재정 형편이 그만큼 안 되니까 인제 이런 데 지원센터에 가 가지고 공간을 얻어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럼에도 내가 좀 독립적인 형태의 공간을 갖고 싶은 것이 인제 욕구일 텐데, 그렇다면은 칸막이를 이 로우 칸막이로 해 가지고 좀 독립성을 좀 주는 코워킹 스페이스하고는 또 다르게 가구 배치를 한다든가 해서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간의 성격이 그런 면에서도 '아 여기는 거의 준독립 공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가구 배치를 해 주면은 그 출제 의도랄까? 아니면은 이게 지침에서 요구하는 성격에 부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인제 회의실 같은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따로 쓰기도 하는데, 에 예를 들면은 이 칸막이를 가변 칸막이로 넣어 가지고 이걸 하나로 퍼 가지고 이만큼을 한 번에 같이 쓸 어 경우도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식으로, 이게 가변 칸막이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인제 이게 상부가 오픈인데 비즈니스 라운지가 뭐 창문이 없어서 쪼끔 하기는 한데, 상부 오픈이라고 하니까 내가 좀 기대를 걸고 위를 가 봤어. 가 봤는데 오픈이 돼 있어. 이게 어디까지 오픈이요? 하늘까지 뚫린기요? 하늘까지 뚫렸으면은 이거는 막혀야지. 이거 오픈해 여기 공간이 완전히 그거 아니야. 최상층에는 톰라이트가 있는 건가? 빗물이 들이치나 일로? 그러면 최상층에는
홈라이트로 덮이는 거야? 아, 그래. 그럼 이게 3층이었는데 4층 뚫리고 5층 뚫리고 6층까지 뚫렸어? 단면상으로 보자. 그러면은 1층, 2층이 1층, 2층이 1층, 2층 여기 3층이네. 3층에서 뚫린 거 아니야? 4층, 5층, 6층 이렇게 되는 거네. 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여기에 햇볕이 이만큼 기어 내려온다. 음. 이거는 대계단이 내려온다. 음, 그래. 지금까지 시험 칠 때 평면 작업할 때 이 T자하고 이게 I자하고 삼각자하고 해가지고 이 기둥 이거 날라리 일일이 그렸어? 아니면 빵빵이도 돌렸어? 일일이. 그럼 시간 많이 걸릴 텐데. 응. 아, 그래? 빵빵이 하는 거 하고? 음, 가선도 긋고, 그리고 완성해 나가면서 또 일이 하나 다 그리고,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냥, 물론 가선은 그리고 쭉쭉 그려놓고, 프리핸드로 그냥 그리면 안 되나? 모양이 안 나오던가? 그림이 안 좋아? 음, 음. 아, 그래? 아, 이게 시험이라는 게, 아니, 그, 수작업으로 이 정도 그리면은, 되기는 되는데, 이 정도 그리면 되긴 되는데, 시간이, 그래 보면은, 지금까지, 저,
다 완성해서 제출했었지? 몇 번의 경험이 있어, 지금, 실전에, 우리가, 시험에서. 건축가 시험에서 몇 번 지금 한 거야? 몇 번 응시했어? 한 대여섯 번 했나? 5, 6년 했어? 그러면 이 두 번씩 1년에 한다고 치면은 한 10번 이상은 내봤네? 중간에 시험 안 보는 적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낸 게 한 10번은 돼? 안 본 적이, 시험을 아예 안 본 적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 본 건 빼고, 내가 시험을, 한 정도 되나? 그려서 내본 적이 한 10번 돼? 몇 번 안 됐는데. 시험 잘. 응. 완도는 다 그러니까 완도했던 게 몇 번이나 돼? 그거밖에 안 돼? 연습할 때는 시간 제가 응, 응. 그래. 시험에서 완전 그래, 완도를 일단 하는 게 제일 1번이고, 완도를 하고 나서 이제 심사위원한테 어필할 수 있는 답안으로 내는 게 이제 그 두 번째인데, 에, 이 정도 그려내면은 뭐, 큰 흠잡을 데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지문을 다 반영했느냐, 그것이 문제고, 시험 보고 나왔더니, 아, 지문에서 내가 놓친 게 이런 거 있더라 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 한번 시험 뜻대로 하라는 그 얘기를 시험장에서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응. 그 떠오르는 게그 운동장에 이렇게 세단되는 응. 그런 게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거기를 좀 잘못 적용을 했어요. 아, 실내 공간을 스탠드로 요구한 거였나? 실내 공간을. 응. 아, 그런 요구 그게 실내에서 그 대계단 말이야. 여기서 나오는 이런 대계단을 말하는 거지. 이런 게 이제 많이 쓰이니까. 그 얘기였어? 그런 걸 아, 그렇지. 그런 거 못하면. 아니, 그래, 방금 지문에서 그 계단 밑에를 개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뭘 공간을 구성하라는 얘기는 벌써 그 공간을, 개인 공간을 쓰려면은 그래도 사람 키 높이만큼은 올라가줘야 스탠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한 층 정도를 대계단으로 이렇게 올려서 스탠드를 만들라 그 얘기였던 모양이구만. 과감하게 해놨어? 그래, 이제 그런 거 하면. 상처에 여기를 다 풀었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런, 여기다 풀었어? 이런 거를, 평소에 쭉 생각을 해 놓으면은 이제 시험장에서 당황을 안 하고 지문을 오해를 안 할 텐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아, 운동장에 있는 그런 뭐 몇 계단 정도 이런 거 얘기 받아들여 버리니까 지문을 오해한 거지. 그런 게 시험장에서 평소에 생각해 두지 않으면은, 지난번에 시험에는 그걸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요번 시험엔 또 엉뚱하게 또 이런 게 나왔네. 계속 그런다고. 그러면은, 야, 이거 내가 언제 합격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자꾸 이제 지문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려, 나중에는. 시험 자주 떨어지다 보면은, 야, 지문 이거 뭐지? 그러면 오히려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또 오해를 해가지고 지문을 또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그, 물론 학원 나가가지고 학원에서 뭐 이런 틀에 박힌 거를 이렇게 배우기도 하지만은, 그동안에 현상 설계가 공모전에서 어떤 용도의 어떤 테마가 공모전으로 많이 출제됐는가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어, 그래, 공모전, 지금까지 숱하게 공모전이 나온 게,
소방파출소, 옛날 말로는 소방파출소고, 지금 말로는, 지역 119 안전센터라는 것이 공모전에 꽤 많이 나왔었어. 근데 내가 보니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그래, 그런 거라든가, 그 평소에 적어도 공모전이 이렇게 나오고, 그 지침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있더라 하는 거를 쭉 알게 되면, 그거는 이제 사실은 그 시험에도 필요하지만은 나중에 실무에서도 계속 그런 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시험만을 생각한 시험 공부가 아니라, 내가 뭐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시험 그 이후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사무실을 개업을 해서 내 작품 활동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를 다 포괄해서 시험 준비를 하는 게, 이제는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런 훈련이 필요해. 내가 보기에는 뭐 당장 뭐 시험에 쫓겨 가지고 그냥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살다가 보면은 너무 내가 좁아져. 시야도 좁아지고 그렇다고. 그래서 좀 더 넓은 안목으로 시험 준비를 하면 시험에도 도움이 되고 시험 이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여기 우리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하는 것도,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시험 그 이후의 과정을, 장래를 생각해서, 좀 내가 먼저 걸어왔던 길이니까 내가 한 경험을 후배들한테 좀 알려주고, 후배들도 그거를 받아 가지고 좀 더 실무적인 역량도 키워가면서 시험 준비도 하고 이랬으면 해 가지고 내가 시작한 게 요건데, 어 지금 뭐 호응하는 사람이 봉기 씨밖에 지금은 없지만은, 지금 우리 뭐 직원 두 명도 내가 볼 때는 뭐 사무실, 오늘도 보니까 사무실 출근해 가지고 좀 뭐 야근까지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뭐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사무실 업무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본인의 개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거 잠깐 사무실 근무하다가 3시 에 여기 와 가지고 같이 한 두어 시간 공부하고, 그리고 또 밥 먹고 가서 야근하는 게 개인으로 봐서도 내가 볼 때는 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그런 생각을 또 안 해. 그냥 닥친 사무실 과업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생각도 해. 그러니까 내가 보는 관점하고 실제로 후배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 관점들이 다른 것 같아. 나는 욕심 같아서는 더, 어, 범규 씨가 이제 좀 좋아 보이는 게, 시험 공부하는 것도 바쁠 텐데,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 시간을 30분 예배 시간을 갖잖아. 여기에 충실하게 참석하는 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봐. 그 30분 더 시험 공부해 가지고 뭐 하겠어. 이게 뭐 시험뿐만 아니고 자기 어떤 사업이랄까 직장 생활이랄까 모든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어 나도 젊을 때뭐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그런 생각했지만은,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예배라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 예배라는 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영적인 힘도 있고, 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지금은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일을 해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일을 하면은 더 그 일이 하는 일이 더 잘 원만하게 진행이 될 거고, 다 어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게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 난 그렇게 믿고 있거든. 그래서 봉규 씨가 어쨌든 예배에 꾸준히 참석해서 같이 하는 게 난 제일 좋고,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어 당장 시험에 쫓겨 가지고 내지는 당장 직장 업무에 쫓겨 가지고 그렇게 거덕대는 것보다 예배하고 시험 공부를 하되 좀 더 넓은 안목으로 시험 공부를 하면 내가 그냥 지금 하는 공부가 시험 공부지만은 이 공부는 내 나중에 실무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내가 써먹어야 될 그런 공부가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좀 어 멀리 내다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임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 하여튼 뭐 여기 조금만 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시간 내에 완도를 해서 제출하는 게 인제 1 순위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심사위원의 입맛에 맞게 결과물을 내가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 그게 인제 내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내가 볼 때는 뭐 특별히 잘했다기보다도 그냥 원만하다 그런 느낌이야. 지금까지 쭉 하는 걸 보니까 원만하다. 시험 공부에 조금 단련돼 있는 듯한 느낌? 그렇기는 한데 그러나 저 답안이 다른 학원생들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직 못 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내면은 그냥 그야말로 운칠기삼이야. 내가 완도해서 내고 붙으면 재수 좋은 거고 안 붙으면은 그냥 재수 나쁜 거고 운이 나쁜 거고 이렇게밖에 인제 설명이 안 되는 건데 여기에 쪼끔 더 가미를 해 가지고 일반 학원 수강생들하고는 쪼끔 다른 면이 내가 이 도면에 보여줘야 된다. 뭐 한솔 학원에서 쪼끔 기출문제 풀이해 놓은 답안들도 내가 쭉 봤는데 어 여백이 그렇게 없더만 답안지에. 여백이 없고 그냥 꽉 채워서 그려내기에 바쁜 수준인 것 같아. 그 학원의 모범 답안을 보니까. 그러면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학원생들하고 차별화할 건가 요거를 좀 생각해 봐. 어 그래서 가구를 좀 프리핸드로 그려 넣는다든가 어 인제 저 현상 공모도 그렇고 이 건축사 시험에 채점하러 들어가는 교수나 건축사들도 그렇고 인제 흔히 인제 좋아하는 게 어떤 거라는 걸 대충 인제 나오잖아. 뭐 보이드 되는 공간이라든가 코아 구성이라든가 요런 것들이 이제 있기는 한데 어쨌든 학원생들 그 수많은 학원생들하고 내가 쪼끔은 다른 맛을 보여줘야 채점자한테 어필을 할 수 있을 거거든. 그런 걸 좀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이제 내 거를 한번 보고 내 것도 뭐 지난번에서 큰 진전은 없었는데 간단하게 인면도 좀 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에 시험에 혹시라도 몰라서 내가 어 전에 했던 119 지역 119 안전센터 그걸 한번 잠깐 보고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지 뭐. 지난번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초지일관 이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 할까? 자, 내 거 한 그릇 좀 봅시다. 1층부터 봐야 좀 이해가 쉽겠죠? 자, 주차가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지하 1층에 내려오니까 여기 와서 떨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주차가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19대 들어가고 그다음에 햇룸 창고 그리고 여기가避難,避難,避難 이렇게 돼요. 그래 가지고 들어와서 자리가 없다? 다시 지하 2층으로 내려갑니다. 지하 2층에서 떨어졌어요, 여기서. 주차하고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발전기실은 뭐 이렇게 칸막이 하고 발전기실, 전기실 하면 되겠고, 창고 햇룸 이렇게 지하 2층이 되고, 1층에서는 자, 이 광장, 원형 광장을 지나서 중정을 지나서 들어가고, 안내 데스크에서 여기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계단, 안내 데스크를 보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남자 화장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저 장애인 화장실은 여기에 남자, 여자 이렇게 들어가고, 청소 용구함이 있고, 여자 화장실 5개 들어가고, 여기가 운영 오피스 존, 센터장실, 탕비실, 사무실, 창고실, 겸 문서고가 되겠고, 회의실이고, 그 다음에 이 로비 공간을 중심에 두고 계단에서 들어가는 게 이제 부출입구가 되겠고, 부출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제 좀 넓은 계단이 2층으로 올라가게끔 돼 있고, 이게 통상의 경우는 이제 이 교육공간 다목적실 뭐 소강당에 해당하는 건데, 요게 소강당이 이제 좀 천장고가 좀 높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통상은 최상층에 올라가 주는 게 효율적이기는 한데, 이게 1층이 뭐 bun규 씨가 잡은 것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2층까지 오픈되는 그런 로비 공간이었기 때문에, 거꾸로 1층의 층고를 한 4.8 정도로 높게 잡아 가지고 높은 천정고를 쓸 수 있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소강당에도 이게 천장 높이를 뭐 한 3.6m 정도 주면은 이 정도 평면에서 그렇게 답답하지 않은 천장고가 공간 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렇고 여기에 이제 뭐 방송실이 있고, 무대를 향해서, 그다음에 준비실이 있고, 그다음에 이 로비의 한 구퉁이에 이제 비즈니스 라운지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여기에는 이제 카페테리아하고 비즈니스 라운지하고, 그다음에 이 행사 공간, 이게 연계가 돼 가지고 어 지침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될 것이다. 또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2층에서의 이 이제 각 독립 사무실들에 쓰는 사람들도 이 큰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면은 바로 소강당하고 비즈니스 라운지하고 카페테리아하고 다 연계가 되어 가지고 어 이렇게 공간이 이용되겠다, 그런 의도였고, 뭐 카페테리아는 이렇게 주방이 들어가겠죠. 카운터 있고 주방이 있고, 카페테리아에서 공원을 보고, 그다음에 이 전면 도로 쪽으로도 또 내다볼 수 있는 창이 있고, 요거는 이제 조경이 되겠지. 조경이 들어와서 비즈니스 라운지에 어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그런 이제 작은 정원이, 포켓 정원이 보여질 것이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로비에서 창업 상담실하고 창업 지원실이 이제 이렇게 독립적으로 공간이 만들어졌고, 비상계단이 있고, 요렇게 1층이 구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큰 계단에서 올라왔다 휴게 라운지가 있고, 요건 조그맣게 실내 정원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실내 정원 없이 그냥 이렇게 시원하게 뚫려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음. 그리고 엘리베이터 홀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화장실이 좌우로 남녀로 구분이 돼 있고,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독립사무실하고 6인용 독립사무실하고 실험 제작실. 실험 제작실은 이제 이 6인용에서도 쓰고 이 10인용이나 15인용도 이걸 같이 다 공유를 하기 위해서 실험 제작실에 쓰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험 제작하면서 잠깐 나와서 휴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공원을 향해서 데크가 열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것이 음, 도로사업소 공간이에요. 요게 도로사업소가 이렇게 공간이 되고, 이게 테라스 만들어서 종합상황실에서 문 열고 나와 가지고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요게 테라스가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남자 여자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들어가고, 그다음에 문서고 들어가고, 창고 들어가고, 서버 들어가고, 탕비실 들어가고, 회의실 들어가고, 서버실 들어가고, 회의실 있고, 요게 이제 종합 도로사업소의 공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동을 할 수도 있고, 지하 1층에 가 가지고 아마도 이게 인제 출동 대기를 하게 될 주차가 될 텐데, 부대. 아마도 계단 타고 내려와 가지고 뭐 출동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와서 출동 대기를 하게 되겠지. 음 그렇게 본 거고. 그래서 2 층이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3 층에 올라가면은, 내가 지침 해석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코워킹 룸이 쪼끔 적다 싶기는 해요. 뭐 하면 코워킹 룸을 이만큼 다 주고 이 테라스 부분을 휴게 라운지로 쓸 수도 있을 거고, 오픈시켜 가지고 이렇게 오픈시켜서 휴게 라운지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제 회의실은 둘로 나눠서 쓰기도 하고, 이게 가변 칸막이로서 커 가지고 하나의 공간으로 이렇게 회의실을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창고, 이거는 뭐 독립 사무실에서 인제 쓰게 되는 창고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실험 제작실 있고 휴게실 바로 연계하고 독립 사무실 쓰고 그렇게 되고, 이게는 인제 루프 테라스인데, 이거는 인제 6 인실, 15 인실, 10 인실, 10 인실도 이렇게 가변 칸막이로 나눠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이게 뭐 4인 내지 5 인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분리해 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10 인용으로 터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봤고, 그래서 이 루프 테라스는 각 독립 사무실들에서 공유하게 된다. 그다음에 중정도 마찬가지고, 중정도 이렇게 뚫어 가지고 코워킹 룸에 채광을 주면서 나와서 여기 작은 이제 조경이 식재 공간이 만들어지고, 인제 그 가장자리로 앉을 수 있는 그런 뭐 돌판 같은 걸 얹어 가지고 앉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인제 이 벽면이 인제 막힌 벽면인데, 이게 입면을 보면은 어 이렇게, 자 루프 테라스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
독립 사무실이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이 벽 파라페트를 이렇게 인면 모양을 만들면서 어떤 경사를 가지고 이 외벽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쪼끔 이 3면이 어느 정도 막혀 있어 가지고 어떤 완전히 외부 공간, 물론 외부 공간이죠. 외부 공간인데 여기는 이제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이렇게 시선이 쳐져 있는 그런 공간인데, 외부 공간이면서도 이게 어떤 가벽이, 이런 경사진 가벽을 가지게 되면서 쪼끔 더 아늑한 외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중간적인 성격의 어떤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휴게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때에 따라서는 여기에 에 부분적으로 식재를 해서 안전판을 아까처럼 여기처럼 앉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면은, 물론 이제 파라솔 뭐 이런 걸 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문짝 열고 나오면은 이제 여기에, 물론 이제 여기 여기 무슨 판이 깔리고, 여기에는 이제 식재가 되는 그런, 여기 루프 테라스가 되겠지. 그렇게 될 것이고, 이제 요게 3층 바닥인데 4 층에 올라가면은 이제 똑같아. 평면 구성은 똑같고, 이제 여기는 외부지만 이렇게 뚫려 있는 거지. 여기는 아래 통 뚫려 있는 부분이고, 이것도 뚫려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문짝이 잘못 그려졌네. 요거는 문짝이 없이 닫혀야 되겠지. 이것도 이 한 층 아래에 있는 루프 테라스니까. 아까 인제 2층 부분에서 요거를 휴게 라운지로 만든다고 하면은, 여기에 휴게 라운지의 뚜껑이면서 루프 테라스가 되겠지. 루프 테라스. 그렇게 될 것이고, 또 4-5 층이 그렇고, 4 층이 인제 루프 테라스가 되고, 5 층은 인제 또 테라스가 없이 오픈되는 공간이 될 테고, 지붕에 올라가면은 인제 이게 다 이 태양광 패널로 다 지붕에 놓이게 되고, 자 요 부분이 인제 루프의 옥상 정원이면서 데크가 깔리고, 요렇게가 이제 옥상 공간이 되겠죠. 될 것이고, 요 비상계단까지는 올라왔죠. 그리고 옥탑 지붕에 올라가면 인제 거기에서 지붕의 형태가, 이제 옥탑 지붕을 우리가 구성을 할 때 인면을 잡으면서 이게 어떻게 지붕 모양을 가질 거냐, 인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인면 계획을 할 때에. 자, 이 외곽의 파라페트, 이건 인제 이 전부 다 이 옥탑 지붕 높이까지 올라오는 것이 되겠어요. 이 옥탑 지붕이 여기 계단실하고 엘리베이터 뚜껑이고, 요거는 인제 뚜껑을 요렇게 씌워서 지붕의 모양이 요렇게 옥탑 지붕의 모양이 요렇게 만들어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면도에서 있다가 보면은 알겠지만, 요렇게 인제 벽을 막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인면의 어떤 형태를 만들게 되는 그런 뚜껑이 되고 옹벽이 되고 파라펫이 되겠어요. 이제 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인제 에 지붕 레벨에서 플러스 뭐 1,500 정도의 높이를 갖게 될 것이고,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그렇고, 그런 낮은 요것도, 요놈도
마찬가지로 루프 FL 플러스 1m 50 정도의 높이를 가지는 파라페트가 될 거예요. H가 1500 정도 되겠다. 그런 게 되고. 자, 인면을 보면은, 이건 이제 다, 제대로 다 올라간 파라페트고, 이것도 이제 이만큼 올라가 있죠. 한 층 높이, 옥탑층 높이만큼 올라가 있고, 요거는 1500 라인에서 끊어지는 높이고, 요거는 파라펫이 옥탑층 지붕까지 다 같이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정형적인 인면을 갖는데, 평면상으로 이 커튼월이 놓여지고, 여기는 화장실 부분에는 이게 면으로 구성되고 펀칭창이 화장실에서 뚫리고, 그러니까 평면상으로 보면은, 자, 이게 파라펜 외벽이 두껍게 이제 옥탑 지붕 높이까지 올라가는 면이고, 요거는 이제 커튼홀이 이렇게 보여지고, 다시 화장실 벽면이 보이고 펀칭창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어 커튼홀이 이렇게 보여질 것이고, 자, 그렇게 됩니다. 그걸 다시 인면에서 보면, 자, 요거는 이제 낮은 부분에 2층 높이의 낮은 부분이 가장 이 도로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고, 이게 그 면까지 기어 나온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들어가 있고, 이제 다시 또 더 들어가 있고, 또 더 들어가 있고, 이렇게 점층적으로 이렇게 면이 구성이 된다. 그 다음에 요것도 평면상으로 보면은, 자, 요 부분에 커튼홀이 요렇게 들어가는데, 요 부분에 커튼홀이 보이게 된다. 여기서, 요 면까지가. 그리고 요 비상계단 부분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다시 커튼홀인데, 커튼홀의 패턴을 좀 다르게 이게 좀 잘잘하게 끊어졌죠. 잘잘하게 수평으로 끊어져 있는 그런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수직적인 거 격자 모양의 커튼월이 들어가고, 여기는 커튼월인데 아주 큰 면적의 격자 패턴의 유리가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커튼홀이지만은 다 조금씩 성격이 다르고, 프레임 패턴이 다르고, 그 다음에 중간에 화장실 메스가 이렇게 면으로 끼워져 있고, 앞으로 전면 도로 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면의 메스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건 뭐 기능적으로 그냥 이 면에 뚫리는 거는 기능적으로 간판역이 달리고, 기능적으로 여기에 이제 1층 부분에서 볼 것 같으면은 2층,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쭉 찢어져 있죠. 이만큼. 여기는 벽면이고, 여기는 조경 부분이고, 다시 벽면이고, 카페테리아에서 도로 쪽을 내다보는 픽스 창이 있게 되고, 그게 이제 인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쭉 길게 찢어진 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경이 이렇게 보이겠지. 포켓 정원이 있고, 그 저면에 비즈니스 라운지에 이 창이 이제 이렇게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카페테리아에 픽스 창이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 구간은 종합 상황실에서 문 열고 나와서 오게 되는 루프 테라스 부분이고, 요거는 그 뒤에 있는 문서고의 조그마한 창이 되겠고, 요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경사진 면이겠죠? 1층에서 보면은, 2층에서 보면은, 이렇게 경사진 면이, 벽면이
여기 모니터가 놓여지는 자리니까 이렇게 경사져 가지고 벽면이 보일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면은 어 이렇게 저층부가 메스가 잘리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각 이 원형 광장에서 중정으로 들어가면서 메스가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형태로 평면적으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와서 들어가서 화장실 면이 생기고 다시 엘리베이터 홀 라운지 부분이 들어가고 이렇게 다시 커튼이 되고 이거 다시 기어 나오는 평면 그런 것들이 에 만들어지면은 이게 거대한 어떤 외벽 면적에서 아기자기하게 좀 이렇게 분절돼 가지고 어 어떤 재미있는 어떤 모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우측 면도를 가 보면은 우측면에 가 보면은 인제 저층부가 여기서부터 저층부가 쭉 비껴서 보이게 되고 그다음에 지붕이 인제 이 옥탑 지붕이 쭉 하나의 배수로 이렇게 보일 거고 예 그 나머지 부분은 1m 50 높이의 나전 파라페트가 될 것이고 이제 전체적으로 면인데 공원에서 들어가는 부출입구의 입구가 이렇게 되고 여기는 캐노피가 쪼끔 나올 거고 그다음에 위에는 루프 테라스가 어 어 조망 데크가 만들어지면서 커튼을 이 안에서 면이 끼어 들어가 쑥 들어가 가지고 유리면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제 뭐 인제 이 15 인용 독립 사무실에서 나와서 이 조망 데크에서 와서 앉아서 쉬고 이쪽에 10 인용 뭐에서도 나와서 쉬고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인제 우리 보통의 어떤 오피스 건물에서 어떤 어 질서정연하다고 할까? 그런 형태로 창문을 뚫어 주고 외벽 마감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까지가 내가 계획한 거고 시간이 쪼끔 없기는 한데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공모전에 자주 출 저 뭐라고 그럽니까? 모습을 드러내는 게 인제 그거야. 지역 그 119 안전센터인데 뭐 각 지역별로 다 인제 따로 공모전이 나오더라도 이 설계 경기 지침 그러니까 그 지역 안전센터를 구성하는 어 내용은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어떤 지침을 봐도 상관이 없는데 이걸 한번 어떤 공간들을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실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감을 좀 잡아 보자고. 119 안전센터 소방차가 들어 있고 소방 공무원이 생활하는 어 기능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걸 한번 봅시다. 알아두면은 시험장에서 뭐 생소한 이름으로 119 안전센터라는 이름으로 출제가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알고 들어가니까. 자, 119 안전센터. 대개 주어지는 요구하는 면적이 뭐 1000 제곱미터 안쪽이야. 고게 인제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적인 용도가 이제 뭐 지역 안전센터 요렇게 용도 분류가 될 거고 그래서 1000 제곱미터 연면적은 1000 제곱미터 이하의 어떤 소규모 공공청사가 되겠지. 그렇고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세부적인 지침을 보면은 보이나?
글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자, 이게 중요해요. 이제 보이겠지? 시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한 현장 업무를 위한 공공 업무 시설로 소방 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24시간 대기 근무 직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24시간 대기하는 팀이 이제 소방 쪽에 있을 거고 불 끄는 그 소방팀이 있고 소방팀이라고 안 하고 이거를 화재 대응팀이라고 하던가. 어쨌든 불 끄는 그 팀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는 게 구조팀이 있어, 구조팀. 구조팀이라는 게 구급팀이라고도 하죠, 구급팀. 음. 이게 화재 현장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화재 현장은 아닐지라도 일반 응급, 뭐, 워낙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열쇠를 잊어버려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서 119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119 그 대원들이 고생이 엄청 많아. 뭐, 화재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민원을 많이 요구를 해가지고, 하여튼 고생이 많더라고,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구급팀이 있어. 구급팀. 내가? 나도 한번 그래 봤어.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사무실이 그 건물 자체가 이제 그 보안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일정 시간, 예를 들면 밤 10시 이후에 문을 자동으로 보안이 딱 걸려버리면은 못 나가, 건물에서. 나가면은 그 선능력에 있을 때. 야근하다 보니까 시간을 놓쳤네? 10시가 넘어버렸네? 그러니까 딱 보안 이게 걸려가지고 못 나가. 열고 나가게 되면은 그 센스를 건드려가지고 그 출동한다고. 그러면 출동하면 또 이제 출동 비용도 발생하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창문을 열고 2층이었는데 창문을 열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소방서에다가 119에다가 구조 요청을 했지. 아, 이게 이런 사정이 있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고. 뺑뺑거리고 왔더라고. 와가지고 사다리 타고 올라와가지고 글로 내려왔거든, 창문 타고. 그래서 퇴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정도는 양반이야. 나랑 할 때요? 아니야. 직장 생활할 때. 그런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119 소방대원들이 고생을 엄청 많이 해. 엄청 박봉에 고생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내가 딴 건 안 할 거거든. 진짜 소방공무원 어떤 그, 처우 개선하는데 뭐 세금 더 걷는다 그러면 난 진짜 적극 찬성이야. 그 사람들 너무 고생 많아. 경찰은 좀 날라리가 많고. 그래서 이게 24시간 대기 근무 직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 환경이 좋아 등 제휴권 만족한 경관 시설 설계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층별 용도 이걸 보니까 지하실에는 당연히 뭐 기계실이 있어야 되고 이제 뭐 창고를 또 이렇게 요구한다. 왜냐하면 이게 소방 장비들이라든가 이런 게 보관 창고가 필요해요. 어 그래서 이거는 뭐 지하층을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어. 이 말은 뭐냐면 기계실이나 이 다용도실 창고 공간을 지상에 배치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상 배치도 가능하다 그 얘기라고, 얘기가. 그래서 지상 1층에는 사무실이 있고 부센터장실이 있고 차고가 있는데 요게 중요해. 차고가 요게 핵심적인 공간이야.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펌프차는 어, 펌프차나 탱크차는 불 끄는 거고, 그 다음에 구급차는 이게 구조차고 그렇다고. 그 다음에 화장실 들어가야 되고 공기호흡기 충전실 뭐 조그맣게 들어가야 되고, 화재 현장에 소방공무원이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서 이거를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호흡을 한다고. 그리고 이제 이 진화 작업을 하니까 이 공기 호흡기를, 그러니까 산소 충전하는 거야, 이거. 이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뭐 큰 공간은 아닌데 하여튼 그 공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감염관리실,
33회 학부라고 돼 있네. 수관건조대. 수관건조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소방호수를 말리는 거야. 소방호수를 말리는 그 설비가 수관건조대라고. 그 다음에 여직원 대기실 내 화장실 여직원들이 이제 구급대원으로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여직원 대기실에는 따로 화장실을 달라 이제 그런 요구였고 2인 1실이네. 그런 게 이제 지상층 1층에 이제 요구하는 거였고, 근데 이게 여기서 볼 때는 뭐, 사무실 부센터장실 요거는 이제 그 차고에 붙어가지고 보통 있는 게 보통이야. 그래서 요거는 1층에 꼭 있어야 되는 건데, 가령 뭐 여직원 대기실이나 가면관리실이나 이런 거는 꼭 1층에 있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튼 뭐 지침에서 내지는 건축가 시험에 지문에서 이렇게 층을 구분해가지고 이런 실들을 요구하면은 그건 따라줘야겠지. 그렇고 이제 2층에는 이제 직원 대기실 2인 1실 방을 3개를 달라 그 얘기예요. 직원들이 에, 잠을 안 자고 대기를 해야 돼. 왜냐면 밤에 자고 있는데 불러가지고 출동 명령 떨어지면은 그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자고 이제 대기하는 거야. 이 사람은 야근이야, 당직이야 말하자면은. 물론 그 야근하고 난 그 다음 날은 이제 쉬는 휴무겠지. 그래서 밤에 직원 대기하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소방 공무원이 대기하는 거고, 요거 불 끄는 사람 대기. 요 구급 대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인명 구조하는 공무원이지, 소방대원이지. 이제 요거는 이제 남자 대기실인데 여직원 대기실하고는 이제 구분해가지고 남자 대기실도 3인 1실로 방이 하나 필요하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센터장실. 이건 뭐 어느 공모전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더라도 관리하는 센터장은 이제 있어야 되니까 센터장은 넣어주고,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한 방에서 직원들 배치를 이렇게 하고 한 코너에 뭐 센터장이 이렇게 책상 놓고 소파 놓고 이렇게 조그만하게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아예 실을 구획을 해서 센터장실을 요구하기도 해요. 이건 센터장실을 요구했네. 그다음에 직원 휴게실 들어갈 거고, 샤워장, 세면장, 화장실. 샤워장, 세면장, 화장실 이건 뭐 이제 보통 같이 이제 세트로 묶어 넣어주는데, 이 샤워장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야. 이게 출동 갔다 오면은 뭐 끄러미니 뭐니 뭐 온갖 이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몸이 옷이. 그러면 저기 옷 벗고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이제 뭐 세탁기에 또 세탁도 하고 뭐 이렇다고 들어가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교육실이라고 이제 있는데 이것이 이제 보통 의소대 회의실하고 같이 겸용해서 이제 쓰기도 해. 말하자면 의소대라고 하는 건 이제 의무소방대. 보통 이제 공익근무요원이 이제 의무소방대도 이렇게 하고 그러지. 그다음에 문서고가 있어야 되고 체력 단련장이 있어야 되고 체력 단련장이 있어야 돼. 소방공무원은 체력이 좋아야 돼. 소방공무원은 불 끄고 하는데 불만 끄는 게 아니라 불 끄기 위해 가지고 그 오한마루 벽을 깨 가지고 통로를 만들기도 하고 창문을 깨 가지고 뭘 하기도 하고 했으니까 상당히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돼. 그래서 체력 단련장이, 그렇죠. 그 사람도 그렇게 메고 또 이렇게 구출하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우리 그 청소 공무원들 무슨 임용할 때 체력 테스트 하잖아. 뭐 모래 보자기 같은 거 메고 달려가지고 뭐 왕복 얼마 걸리고 시간제 그래가지고 체력 측정해가지고 어 합격자 불합격자 이렇게 그거 하기도 하잖아. 소방 공무원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보면 청소하는 그게 뭐 내 정식 공무원인지 어쩐지는 용역인지는 모르겠는데, 소방 공무원은 진짜 이거 체력 시험이 중요한 것 같아. 실제로 이 현장에 투입이 되면은 그 체력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 그래. 하여튼 그래서 체력 단련장이 반드시 있다고. 어느 센터나 다 있어. 3층에 올라가면 이제
식당, 이제 공무원들 밥 먹는 식당이 있어야 되고, 주방과 부식 창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세탁실. 아까 얘기했지? 세탁실이라는 게 이게 있어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재 진압하고 들어오면은 뭐, 먼지에 끄름에 막 난리가 나니까 옷이 세탁실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옥상 정원이 이제 부분적으로 필요하겠지. 옥상 정원 설치. 그 다음에 식당 내 치사원이 밥 해주는 사람인데, 밥 해주는 아줌마인데, 밥 해주는 아줌마가 이제 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있어야 되겠지. 요런 게 요 정도의 그 용도 실이 들어가. 어느 저 지역 안전센터든지 119 안전센터에는 요런 게 들어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차고야, 차고. 이따가 보여줄게. 차고죠. 왜 중요한지. 자, 여기 나온다. 장기 층별 용도 면적은 검토 아니면 각 층별 면적 용도 배치는 설계자 합리적 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연면적 조정을 한다. 뭐 차고는 소방차 출동 시장이 없도록 층고 넓이 등을 참작하여 설계해야 돼. 소방 차량 세대 주차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소방 차량 규격이가 펌프차 있죠? 펌프자가 길이가 8.2m, 폭이 2.39m, 그다음에 높이가 2m 94, 그러니까 높이가 3m가 있어야 돼. 3m. 고가차, 고가 사다리차, 전장이 17.85, 12m야. 전폭이 2.5m고, 전고가 3.9m야. 이 천장 높이가 3.9m라고. 아니지. 천장 높이가 최소 4m는 돼야 되겠네. 차 자체의 높이가 3m 90이니까. 천장 높이가 한 4m 20 정도는, 4m, 적어도 4m는 돼야지, 이게, 되고, 4m 20 정도 설비 배관 이런 거 생각하면 4m 20은 돼야 되겠네. 층고가. 요게 중에 요게. 그러면 단면을 끊어서 볼 때에 소방차가 이 고가 사다리 차가 이게 주차를 하고 있어. 차고에 들어와 있다고. 사다리가 여기 이제 걸쳐져 있겠지. 차가 있으면 천장 높이가 있고 보가 있고 이러려면 얼마가 돼야 되겠어 이게? 4.2m 층고다. 600이면 4.8. 한 5m 층고는 돼야 되네. 5m 층고는 적어도. 그죠? 그러니까 1층 높이는 천장 높이는 5m는 돼야 돼. 근데 5m는 이게 어중간하잖아? 예를 들면 평면적으로 봐가지고 차고가 이렇게 있는데, 옆에 다른 실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단면상으로 보면은, 어쩔 수 없이 2계층 높이를 갖게 돼, 이게. 단면상으로, 이제 여기에는 뭐 예를 들면, 1층에는 센터장이나 뭐 사무실 쓰고, 2층에는 뭐 대기실 일부 쓰고, 그래가지고 이 단면이야. 이게 차고가 이제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2계층 높이를 해서 계단도, 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3층으로 올라가는, 요런 단면을 가지게 돼. 그러니까 차고는 2계층 높이의 층고를 가지고 들어앉아 있는 거야. 요걸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고민할 거 없어. 그냥 차고는 2계층 높이다. 그리고 그 2계층에 이게 뭐 사무실하고 센터장실 두고, 뭐 여기에 저 대기실 주고, 뭐 이렇게 계획이 단면 구성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구급차는 우리가 막 흔히 저 도로에서 보잖아. 뭐 앰뷸런스야. 그냥 뭐, 높이 2m 70에 뭐, 어, 길이 뭐 5, 6m 되고, 그런 정도니까.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의 인원수가 보통 지구대가 27명인데, 격일제로 2교대가 16명, 3교대가 9명, 센터장 1명, 이렇게 되네. 요게 무슨 얘기냐.
2교대니까 요거는 8명이 되겠고, 3교대니까 요거는 3명이 되겠고, 요거는 1명이네. 11명, 12명인데 왜 이게 27명일까? 2교대, 3교대가 11명에 나머지 인원, 요게 합하면 얼마야? 12명이네. 요 빼면은 15명은 그냥 정상 근무지 뭐. 2교대, 3교대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9 to 6지 뭐. 정상 근무 15명, 교대 근무자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배치계획 지침은 뭐, 이거는 뭐 어, 지역안전센터라 그래가지고 특별한 거는 없어, 사실은. 어, 이거는 일반적인 건물 배치 형태를 따라 가지고 하되, 다만 이제 요런 거는 있지. 이게 사이트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도로가, 전면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전면 도로가 여기서부터 이 대지 폭이 이 전부 다 출동, 할 수 있는 것으로 열려 있어야 돼. 바로 출동, 이리 출동, 이리 출동. 어느 쪽으로든지 지나가다가 소방서 앞에를 보라고. 그러면은 이 소방서 건물 전체 폭이 다 이게 이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게끔 다 열려 있어야 돼. 그 점이 중요해요, 배치에서. 그렇고, 읽어봅시다. 건물의 후퇴, 개방 공간에 집약해서 공평 외부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지역사회 문화적, 쾌적한, 뭐 특별한 게 없네. 지역안전센터, 119 안전센터로서는 이 정도만 머리에 놓고 있으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건축 일반적인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설계를 하면 되니까, 차고를 2계층 높이로 해서, 고가 사다리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천장 높이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차고는 2계층 높이를 가져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출동 대기자가 남녀로 구분돼 가지고 대기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하고, 그런 정도가 이 119 안전센터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 가지고 한 사례를 내가 보여주려고 했더니, 보여주세요, 빨리. 시간이 되려나? 40분이 넘었는데? 다음 시간에 봅시다, 요거는. 내가 했던 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줄게. 그 사례를 보면은 더 이제 뇌리에 각인이 되겠지. 각인이 되겠지. 그러면은 판넬 그냥 전체적인 느낌만 한번 봅시다. 아이고, 일단 민총무가 보자고 난리를 쳐가지고. 자, 이게 내가 제출했던 방이동, 건데, 지금 봐도, 이거 나 혼자 다 작업한 건데, 지금 우리가 내는 것보다 더 잘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한번 말이야. 봐봐. 더 잘했어. 내가 옛날에는 혼자 해도 참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지? 그러니까. 아니 봐봐. 도로도 하고 차도 놓고 나무도 놓고 주변 것도 얼마나 잘했어. 자, 이거를 설명하자면은, 아까 사람도 저렇게 이쁘고 말이야. 수관 건조대라는 말을 했었잖아. 수관 건조대. 요게 수관 건조대야. 어떤 게? 요게. 아, 그래서 이제, 필터가 있네. 자, 이제 출동해가지고 이제 불 끄고 왔어. 차가 왔어. 차가 여기 주차를 하고, 저 호수만 꺼내가지고 소방공무원이, 매구선 따다다닥 올라가가지고 이 건조대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걸면은 이게 이제 이 레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이게 말하자면 소방 호수가 이 높이에 이렇게 걸쳐져서
마르는 말리는 거야, 말리는 거야. 요가 수관 건조대야, 수관 건조대.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각 부분 투시도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직원들 쉬는 공간, 뭐, 이런 거, 이렇게 부분 투시도로 내가 옛날에는 이걸 다 맥스로 작업을 해가지고, 오토캐드로 작업을 해서 맥스로 넘겨가지고, 맥스에서 이걸 렌더링을 하고 이래가지고 작업을 했어. 그리고 할수 있어? 렌더링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할 수 있어? 지금은 스케치업으로 하잖아. 옛날에는 맥스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면 여기 이제 뭐 이 나무들 갖다 배경 넣고 뒤에 있는 아파트 배경 넣고 이래가지고 이걸 만들고 했다고. 야, 지금 봐도 내가 이거 어떻게 했나 싶어. 그런 작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면도도 다 렌더링으로, 맥스 렌더링으로 뽑고, 그 다음에 뭐 조경 주차 계획도, 조경 계획도 뭐 그다음에 이런 것도 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도판도 배치도도 이제 맥스로 위에서 눌러가지고 맥스로 뽑았고, 개념도도 이렇게 넣고, 개념도도 지금보다 더 잘했어. 참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이를 먹은 거야, 내가. 그때는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3등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자, 이거 봐봐. 아까 설명한 거 지금 그 평면을 한번 보는 게 이해가 쉬울 거야. 뭐 특별한 거 없어. 자, 이 전면 도로에서 굴절차도 있었고, 여기는 굴절차가 이게 사다리 차야. 사다리가 이제 접히는 거를 이제 굴절이라고 하니까, 이게 높이가 아까 얘기했지만 3m 90, 뭐 4m 가까이 필요했잖아요. 전장 높이가. 이게 소방차고인데 굴절 사다리 차 있고 펌프 차 있고 탱크 차 있고 구급차 있다고. 이렇게 배치가 되고, 공기충전실 아까 치면서 읽어봤죠? 공기충전실 들어가고, 장비창고 여기는 이제 선반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소방 관련 장비들을 여기 이렇게 수납하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밖으로 이제 주차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에 방풍실 들어가 가지고 사무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센터 장실이 위에 있는가 모르겠다, 있을 거야 아마. 그 다음에 여기 문 열고 들어가면은 복도를 통해 가지고 계단 만들어지고, 기계실도 1층에 넣고 다용도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문서고 들어가 있고, 화장실 조그맣게 들어가 있고, 이거는 그냥 장애인 화장실 여기다 넣었구만. 그 다음에 2층 올라가면은 이제 계단 올라왔다. 숙직 여직원 대기실이 하나 따로 요구했으니까 여직원 대기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남자 대기실이 방이 둘, 셋, 네 개네. 네 개 들어가고, 구급 대기실이 있고, 구급 창고, 뭐 이건 뭐 약품 창고 뭐 이런 거지. 구급 장비, 이런 것들이고, 이제 구급 대기실이 요거는 남자고, 여직원, 이거는 구급인데 여직원 대기실이고, 여직원은 뭐 구급대원이 아닌 여직원도 있기는 한데, 같이 쓰면 되지. 구급대원 여직원이나, 뭐, 일반직 여직원이나 같이 쓰면 되고. 그렇게 되고, 뭐, 나가서 문 열고 휴게 마당이 있고, 3층 올라갔더니, 센터 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의소대 회의실 있고, 지침에 다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휴게실 있고, 식당, 체력단련실. 이 밥하는 아줌마 쉬는 공간이고, 주방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다야. 옥상 하면 옥상 정원이고. 자, 요 정도 보면 되겠죠? 요걸 이제 머리에 딱 넣어놓고, 시험장에서, 안전센터 나오기만 해라. 네, 그렇게 준비를 하면 거기만 해라. 나무 잘할 수 있어요?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별거 없습니다. 차고의 천장 높이가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뭐 지침에 따라서 공간 분할하면 될 것이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